공시 내용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이 현대일렉트릭 주식 8만 7천여 주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은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국민연금이 한전 KPS 주식 56만 4천 주를 늘림으로써 220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 123만 5천여 주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은 9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이 CJ제일제당의 지분을 130억 원 늘려 지분율이 12.63%로 늘어났습니다. 네, 공시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각 기업에 대한 지분 증감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기업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CJ제일제당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국민연금이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국민연금이 이제 보유했던 종목의 변동에 대해서 공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한 여러 회사 중에서 특징 회사를 몇 개를 제가 이제 4개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 CJ제일제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J제일제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이제 식료품 기업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축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 매출이 사실은 바이오보다는 매출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건 이제 식료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J제일제당은 이제 식료품에서 가장 큰 요소는 이제 우리가 모두 주저하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말미암아서 급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가 이제 모든 이제 상반기의 이슈였는데 CJ제일제당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CJ제일제당이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통해서도 이제 가격 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기업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J제일제당이 올해 주가나 영업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3분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연초에 한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450원, 1,500원을 돌파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환율이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살펴봐야 되는데 CJ제일제당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와 국내 매중에서 매출 비중에서 해외 비중이 60% 넘습니다. 60% 넘다는 것은 그 환율이 올라갈수록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이제 수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환율이 고환율이 됐다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갖다 올렸기 때문에 라면이나 여러 가지 가격, 물론 CJ제일제당이 라면 만들지 않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라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라면 가격 올렸을 때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뉴스에서 밀가루 가격이 올랐고 대두 가격이 올랐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낮습니다. 그 CJ제일제당도 더불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가격 올리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10%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사실은 가격은 거기에서 11%, 12%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는 것이 사실은 뭐 기업의 생리이고요. 그러면 그 차익이 고스란히 기업에게는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식료품 기업에 이제 통상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CJ제일제당 역시 이제 가격이 올랐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상승한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두랑 그 대두 가격이 그 6월 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다가 이제 꺾여졌습니다. 꺾여졌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내려가느냐,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익이 또 고스란히 이제 모든 이제 식료품 기업과 CJ제일제당에도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랑 영업이익과 매출을 봤을 때 이런 환율과 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거시적인 환경 변수가 CJ제일제당이 우호적이다. 놀랍게도.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는 좋은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의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늘 또 CJ제일제당 1%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시인가요?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사명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에어로라는 이제 그 항공과 우주 스페이스를 두 개를 다 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목받은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나라 K 방산으로 대변되는 일들이 이제 폴란드 수출, 그다음에 이집트랑 유럽에서 많은 방산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카이, 현대 로템 등이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그에 따라 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대표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이제 방산 부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디펜스도 있고 심지어 지주회사는 하나도 방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그룹이 하나의 이제 그 방산 부분을 몰아서 주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의 제목으로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든다 이런 네. 맥락은 나왔는데 또 하나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그룹 전체가 지배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남인 김동완 대표가 이끄는 하나그룹, 그다음에 차남인 김동원 대표가 이끄는 이제 김동원 부사장 이끄는 그러니까 하나생명, 그다음에 삼남 김동선 그 하나 리조트 상무가 이끄는 그 셋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지배구조 개편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증권가에서는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넘는 유상증자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증권가에서 일단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연금의 그 지분 변동을 보면은 지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23만 주나 낮췄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했을 때 1조 원 넘는 물량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 해양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무엇이냐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많은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민간으로 이양을 하자. 네. 민간으로 매각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저도 그 점에서 대폭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그룹을 선택을 했고 하나그룹이 그전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123만 주를 팔았다는 것은 지금 정부 정책 시조와는 맞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에 제가 문의하지 않았지만 문의해봐야 이렇게 주식을 팔았던 건 어떤 의도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수익을 관점으로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말을 하지만 과거에 숱한 많은 거래를 보면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방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건 국민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 유상증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